안녕하세요. 오늘은 1차 지필평가에 대비한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의 구분 방법. 연구 방법을 어떻게 구분하냐? 양적 연구, 질적 연구. 그러려면 먼저 또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각 연구 방법의 특징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특징들을 비교해 보고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72%좀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수능 문제가 없냐면은 이 부분은 복합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료 수집이라든가 탐구 절차 이런 것까지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빼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능 문제가 없이 그냥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우 자 이런 자료가 나오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이제 문제지의 여백에다가 빨리 메모를 하는 연습을 많이 해 뒀어야 됩니다. 평소에. 그러면 A조, B조 어떤 연구를 했느냐? 그러면 어떤 연구를 했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A조 서핑의 의미를 찾아 인터넷으로 에고 서핑의 의미를 찾아 자신에 대한 정보나 댓글을 검색하는 것이라고 소개. 이거 별표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소개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조작적 정의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에고 서핑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낮을 것이다. 가설을 세웠죠. 그러면 A조는 양적 연구를 한 것이네 이렇게 메모를 하고, 그래서 일반적인 경향성 이러면 법칙을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절한 연구입니다.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연구입니다. 이 말이죠. B조는 에고 서핑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알기 위해 심층 인터뷰. 그러면 얘는 질적 연구구나 이렇게 메모를 해 둬야 됩니다. 그렇죠? 자신에 대한 정보를 나 댓글에 대한 매우 민감한 연예인, 유명 인터넷 이런 방송인 등을 대상으로 그들이 왜 불편한 감정을 고수하고 에고 서핑을 하는지에 대해 적절히 조사한 연구입니다. 왜 이유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질적 연구입니다. 그럼 이런 메모들이 주어져야 되고 특히 이런 같은 것들 별표 표시해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1번 기억은 A조가 연구 과정에서 실시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다. 자,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이제 둘로 나눠진다 했죠. 첫 번째, 구체화. 그죠? 그다음 두 번째는 측정 가능하도록 수량화 시키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은 과연 여기에 해당되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사전적인 의무입니다. 그런 부분 왜 별표하는지 이해되죠? B조가 사용한 연구 방법 법칙 발견. 법칙 발견은 뭐예요? 양적 연구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A조가 사용한 연구 방법은 B조가 사용한 연구 방법에 개량하기 어려운 인간의 주관적 영역에 대해 탐구하기 곤란하다. 그러면 이게 양적 연구의 한계죠. 그래서 이런 것들 메모를 바로 이렇게 하는 습관을 계속 들여야 됩니다. B조가 사용한 연구 방법은 A조가 사용한 연구 방법에 비해 달리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의 가치 중립. 연구자의 가치 중립은 반드시 둘 다 공통점입니다. 유지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 가치 중립이 유지되어야 되느냐? 자료 수집, 분석, 결론 도출 단계에서는 그렇지 않은 본질이 왜곡되기 때문에 그렇죠. A조가 사용한 연구 방법은 방법론적 이원론. 이원론은 질적 연구죠. 이론론은 양적 연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인가 했을 때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23학년도 수능 대비 4월 학력평가 11번 갑은 뭐냐? 행복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자존중감, 학교생활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등이 행복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는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행복감 했을 때 X축을 행복감을 놓든지 Y축을 행복감을 놓든지 놓으면 되겠죠. 대체로 Y축에 행복감을 놓여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됐을 경우 이 축에 놓여지는 것들이 자료들이 이제 있다면 여기에 Y축에 자존중감, 학교생활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이런 것들이 놓여질 겁니다. 그럼 그림이 한 3개 정도는 최소한 여기서 그려질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양적 연구겠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됩니다.
메모해야 된다는 거죠. 고등학생들은 면담했으니까 질적인 구내 이렇게 그죠.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메모를 해놓고 좀 더 읽어보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됐으니까 질적인 구 확실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의 연구 방법은 연구 대상이 감정이입적 이해. 자료 해석 과정에서 통계 분석을 하는 것은 양적 연구, 감정이입적 이해를 하는 것은 직관적 통찰 이렇게 하는 것은 질적 연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의뢰 방법,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법칙 발견. 법칙 발견은 양적 연구라고 하는 거 빨리 생각나야 됩니다. 그렇죠? 갑의 방법은 의뢰 방법과 달리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하는 것은 공통점이라고 했죠. 그죠?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연현상, 사회문화 현상 공부할 때도 이게 나왔습니다. 벌써. 의뢰 방법은 갑의 방법과 달리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필요로 한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양적 연구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겁니다. 갑의 방법은 방법론적 이론론, 양적 연구, 의뢰 방법은 방법론적 이원론, 질적 연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5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21학년도 수능 대비 4월 환경평가 16번 문제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A는 규칙성을 찾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A는 양적 연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면 B는 사회문화성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는데 이랬으니까 B는 질적 연구. 그러면 A 양, B 질, 나는 공통점 이렇게 되겠죠. 공통점은 아까도 얘기했던 경험적 자료를 이용한다 이런 것들이 공통점에 해당될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경우 행위 자체보다 행위자의 동기를 주된 행위자의 동기이면 질적인 거죠. 그렇죠. B는 개량화된 양적 통계 분석을 중시한다. 양적 연구입니다. 그렇죠. 가해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을 분리할 수 없다고 본다. 이거는 질적 연구의 특징입니다. 나에는 직관적 통찰. 직관적 통찰은 어디서? 질적 연구죠. 그렇죠. 공통점이 들어가야 됩니다. 나에는 그죠. 나에는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 현상을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전제한다. 질적이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봅시다. 개념 시간에 이미 내용을 한번 다뤄봤지만 다시 정리해보면 양적 연구의 핵심은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동일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개량화된 자료 분석에서 증명하는 과정을 거친 실증적인 연구 방법입니다. 그렇죠? 증명하고 법칙을 발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량화된 자료를 가지고 증명하는 쪽으로 접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양적 연구입니다. 가설 검증을 통해서 일반적인 법칙, 사실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특징. 추상적인 사회문화 현상을 양적으로 수치하기 위해서 개념의 조작적 과정, 조작적 정의 과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구체시켜야 된다는 거죠. 구체화. 두 번째, 수량화. 측정 가능하도록 수량화. 즉 구체화와 수량화를 할 수 있도록 사전적인 정의가 아니라 연구자 나름대로 범위를 정하는 것. 이게 바로 개념의 조작적 정의입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수치하는 자를 통계기법을 활용해서 통계기법이죠. 가장 대표적인 통계기법이 평균 점수입니다. 이런 기법을 활용해서 분석하는 일반화된 지식이나 인구 법칙 발견이 쉽다라는 거죠. 연구자의 주관 개입을 통제하기 쉽다. 수치로만 딱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석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양적인 것은 분석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료 분석 이렇게. 질적인 것은 자료 해석 이렇게. 왜냐하면 연구자의 어떤 가치나 뭐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가치, 직관적 통찰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료 해석을 쓰지만 양적인 것은 자료 분석 있는 그대로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고 정밀한 연구가 가능하다.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법칙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반면 한계는 주관적인 측면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 같은 이런 거 밝히기가 어렵다는 거. 개량하기 힘든 내면 세계에 대한 연구가 곤란하다는 거. 그렇죠?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입니다. 이런 부분,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 이런 것들은
연구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양화시키기가. 반면에 이제 질적 연구는 가치 함축적인 사회만 현상을 이제 다른 현상하고 다르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원론,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 사회문화 현상에 담긴 인간의 행위, 어떤 동기, 이유, 목적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자료 해석이라고 그러죠. 인간 행위에 대한 목적, 동기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연구자의 경험이나 지식, 직관적 통찰을 통해서 감정이입적 이해를 중시한다. 감정이입적 이해라는 것은 연구 대상자의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고, 직관적 통찰은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판단 기준을 가지고 꿰뚫어 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연구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징을 보게 되면 사회적 맥락에서 관찰, 행위에 대한 의미 해석을 시도하게 됩니다. 똑같은 행동이라도 사회적인 환경이나 자연적인 환경, 여러 가지 조건이 달라지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 이면에 담긴 의미를 심층적으로, 왜 그랬는지, 목적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주로 알아보는 것. 거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직관적 통찰, 연구자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행위에서 맥락을 파악해서 결항하지 않은 자료, 메모 같은 거 이런 거 있는 그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반면에 한계는 주관을 배제하게 됩니다. 연구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화, 법칙 발견이 곤란해집니다. 개별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균합적인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양적인 것에서 기납적인 단계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료 수집에서 자료 처리 과정, 그까지는 결론 도출까지죠. 결론 도출 요 단계까지는 귀납적인 연구를 할 수 있지만 양적 연구는 전체적으로는 연역적인 연구죠. 법칙 발견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그 법칙이 부합되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메모를 잘 하라 그랬죠. 그래서 A는 에고스핑 의미를 찾아. 에고스핑 의미를 찾았다는 것. 찾아 인터넷으로 자신에 대한 정보나 댓글을 검색하는 것이라고 소개 별표해둬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조작적 정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찾아.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 연구자가 나름대로 범위를 설정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연구를 했다.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는 찾아서 그대로 소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전적인 의미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설을 세웠다. 에고 스핑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낮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존감, 에고 스핑, 활동 양, 에고 스핑 양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죠? 반비례하는 그런 역상관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설과 관련된 일반적인 경향성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메모를 필요 없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실제 문제는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메모를 하는 연습을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메모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죠. 규명한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A는 양적 연구이구나 이렇게. 그럼 자연히 B는 질적 연구겠죠. 그런데 질적 연구인지 아닌지 해서 알아보니까 심층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감한 어떤 감정을 감수하고 에고스핑한지에 대해서 적절히 조사한 예입니다. 이렇게 해서 왜 그런지 이런 부분에서 나왔으니까 질적 연구죠. 그렇죠. 그래서 1번 기억은 A적 연구 과정에서 실시한 개념의 조작들이 요거 답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게 정답률이 72%밖에 나오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 다시 한번 정의해 봅시다. 구체화.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시키고 측정 가능하도록 수량화시키는 요 두 가지 과정을 거치는 게 개념의 조작적 정의입니다. 그렇죠? 명목적 정의, 조작적 정의 이렇게 됩니다. 물론 요 두 번째 조작적 정의는 또 반복되는 용어라서 조금 학자들이 정의를 잘못 내린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조작적증이라는 것은 연구자가 연구 범위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개했기 때문에 조작적인 게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착각하지 말도록 해야 됩니다. B조가 사용한 연구 방법, 법칙 발견. 법칙 발견은 양적 연구죠. 그죠? 그런데 B조는 질적 연구입니다. A조가 사용한 연구 방법은 B조가 사용한 연구 방법에 비해 계량하기 어려운 인간의 주관적 경험에 대해서 탐구하기 곤란하다. 양적 연구의 한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왜 3번이 정답인지 알겠죠? 그죠? B조가 사용한 연구 방법은 A조가 사용한 연구 방법에 비해 달리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의 가치 중립. 자료 수집 과정에서는 연구자가 같이 개입되면 절대 안 됩니다. 본질이 왜곡되기 때문에. 5번 A조가 사용한 연구 방법은 방법론적, 이원론은 질적 연구죠. 그 다음 B조가 사용한 연구 방법은 방법론적 이론론, 양적 연구죠. 틀렸죠. 그렇죠? 그래서 바뀌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답이 왜 3번인지 한계점에 대해서 물은 것이죠. 근데 1번을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의 조작적 증의 같은 이런 걸 잘 알아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23학년도 수능 대비 4월 학력평가 11번 문제. 요거는 그래도 그런대로 뭐 조금 정답률이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갑이 어떤 연구 과정이고 을이 어떤 연구 과정으로 연구를 했는지 알아봅시다. 고등학생 행복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자아 존중감, 학교생활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행복 등이 행복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행복감이라고 하는 걸 넣을 수 있고, 그렇죠? 넣을 수 있을 때 이게 이제 세 가지. 이걸 이제 자아 존중감 A, 여기를 학교생활 만족도 B, C 이랬을 때 A 또는 B 또는 C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경우 이 관계가 이렇게 놓여지겠죠. 그죠? 직선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문화 현상은 상관관계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대1 대응은 어렵죠. 왜? 개연성과 확률성의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관관계로 나타나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유명한 관련성이 상관성이 있는지 이봐 상관성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양적 연구라는 것. 저는 고등학생들과 면담, 질적 연구네, 그죠? 질적 연구를 각자 행복과 불행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이 행복에 대한 어떤 의미로 인식하는지 이게 바로 질적 연구에 대한 겁니다. 해석해 보았습니다. 해석도 지금 연구자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의 감정이입적, 이해, 직관적 통찰 이런 걸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갑이 했는 연구가 양적 연구, 을이 했는 연구가 질적 연구라는 것을 미리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갑의 방법은 연구 대상의 감정이입적 이해를 중시한다. 이러면 질적 연구라는 걸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을의 방법은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법칙 발견. 법칙 발견은 양적 연구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죠. 갑의 방법, 을의 방법과 달리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하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틀렸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중요한 그 특징이죠. 을의 방법은 갑의 방법과 달리 개념의 조작적 정의 과정을 필요한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 과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양적 연구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갑의 방법은 방법론적 이론론, 양적 연구에서 방법론적 이론론, 자연의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은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연구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 다음 을의 방법은 방법 이론론, 질적 연구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5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제 개념을 반드시 알아둬야 되죠. 특징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1학년도 수능 대비 4월 학력평가 16번. 이것도 정답률이 그렇게 많이 안 높습니다. 그렇죠. 삶의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 A. A가 뭐냐. 그렇죠. 연구 대상 해석한 규칙성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A는 양적 연구 방법이구나. 반면에 B는 삶의 현상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다. 그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B는 질적 연구구나. 이렇게 되죠. 그러면 A, B는 했을 때 A는 양적, B는 질적 이렇게 메모를 해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공통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경험적 자료를 활용한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요거 이제 미리 메모되어 있는 상태니까 A는 행위 자체보다 행위 동기를 주된 분석으로 행위 자체보다 행위 동기 이러면 질적인 연구죠. 근데 A는 양적 연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B는 개량화된 양적 통계 분석 중시한다. 양적 연구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B 이러니까 질적 연구죠. 틀렸습니다. 가해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을 분리할 수 없다라고 본다. 연구자와 연구 대상을 분리할 수 없는 것은 질적 연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나에는 직관적 통찰을 통해 사회물 현상의 의미를 해석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 직관적 통찰이라는 것은 질적인 연구죠. 그죠? 그래서 공통점이 들어가야 되는데 질적 연구에 들어가니까 이것도 다가 이거 다 되죠. 다에는 사회물 현상과 자연 현상을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전제한다. 질적 연구죠. 전제 조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5번이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지금 이제 문제를 풀이를 쭉 해보면은 결국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개념, 특징, 한계 이런 것들을 각각 다 숙지해 두어야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 차이점도 마찬가지겠지만 비교하는 이런 부분 꼭 잘 정리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성적이 나옵니다. 화이팅! 다음 시간에는 설 수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